고양이가 나를 찾아왔다. 당시 저는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한 대 받아서 운행하던 차가 오피러스였죠. 이 차를 2003년도쯤에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회사 차라기보다 거의 제 개인용차로 운행했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날을 저와 함께 한 차입니다. 회사가 지방이고 일 때문에 서울 출장이 거의 2주에 한두 번 꼴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서울 들락거릴 때였죠. 출장 갈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던 차량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휴가차 동해 안에 있는 간포에 갔다가 시건 먹은 적도 있었고, 주차장에서 주차시키려다가 이상한 존재가 뒷트렁크에 매달리는 바람에 사고 난 줄 알고 뛰어내린 적도 있었고, 여하튼 이 오피러스는 이상하게 그런 존재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운행하고 저랑 같이 생활한 덕분에 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미러 부분에 염주 하나 걸고 기어봉에도 굵은 염주 걸어놓고 가시방 안에 묵주 넣어두고, 여튼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적재를 해놓았습니다. 당시까지 접촉사고 한 번 안 난 차량입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요. 단 한 번도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이 오피러스 운전할 때마다 기분이 찝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점점 운전하기 싫은 날이 많아지고 했었습니다. 왠지 제 기분이 그러했기 때문에 사실 남들에게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괜한 그 기분을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다른 사람에게 운행하도록 핸들을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당시 일이 정치되는 시점이었던지라 출장도 뜸하고 잠시 휴식할 시간이 많았죠. 저는 회사 출근했다가 간단히 업무 보고받고 난 뒤로는 하루 종일 크게 할 일이 없었지요. 간간히 서울서나 타지방에서 사람 내려오면 접대일만 했었고, 브리핑만 간간히 해주면 크게 할 일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서울서 손님이 오셔서 간단히 회사서 브리핑하고 저녁 먹으러 나갔습니다. 이분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시라 저녁만 먹고 호텔 잡아드리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왠지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축 가라앉았습니다. 음악 CD 넣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집 근처로 오피러스는 잘 굴러가고 있었죠. 막 우리 동네로 들어서는 때였습니다. 평평한 일직선 도로를 따라가다 동네 진입로에 있는 좁은 4차선 도로가 나오는데 이곳이 움푹 꺼져 있는 지형입니다. 원래가 개천이었고 옛날엔 이곳이 동네 아낙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빨래터였죠. 도시가 발전하면서 개울이 메워졌고 그 장소가 지금은 좁은 4차선 건널목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 지형이 참 안 좋은 곳입니다. 원래가 수로였던 탓에 지하엔 수맥이 흐르겠고 움푹 꺼져 있는 탓에 항시 음기가 고여있는 터였죠. 이곳이 바로 4차선 건널목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과해서 쭉 나가면 저희 집 진입할 수 있는 골목길이 나오죠. 음악은 쿵쾅거리며 흘러나오고 있었고 전 무심히 4차선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신호가 초록불이 들어와서 단번에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엑셀에 발을 올리는 순간이었죠. 진짜 딱 그 순간에 말이죠. 살짝 엑셀을 밟은 그 포인트에 뭔가 조그만 것이 제 차 앞으로 확 뛰어드는 것이 시야에 잡혔죠. 멈추고 뭐고 속도를 줄이고 자시고 없었어요. 오피러스는 이미 중 밀려 나가버렸거든요. 덜컹. 뭔가 발통에 걸린 것이 느낌으로 확연히 전달되어 왔습니다. 뭔가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순간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쳐다보았죠. 당시 10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백미러 속에 한 고양이가 거의 수직으로 1m가량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도로 위로 냅다 패대기 쳐지더군요. 그리고 다리를 바들바들 떨더군요. 순간이지만 그 장면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죠. 제 차 뒤에는 바로 택시가 따라왔는데 황급히 그 고양이를 비켜가더군요. 전 멈출 수 없어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당시 갓길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공간이 없더군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순간 멍하더군요. 내가 고양이를 죽였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그 소리를 계속 내뱉으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 다시 4차선 건널목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치웠으니 시체라도 수습해야 도리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발쩍 뛰어던 생각이 나서 혹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기 때문이죠. 안쪽 갓길에 비상깜박이 켜놓고 세워두고 내려보니 도로 한가운데 그 고양이가 차갑게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더군요. 누워있는 봄을 보니 이미 생명이 빠져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이 그 고양이를 발견하고 다들 피해가더군요.
전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자 재빨리 현장으로 달려갔죠. 얼룩 고양이였는데 매우 더러웠죠. 보니 길냥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떼국물이 가득한 것이 길냥이었죠. 그리고 다 큰 고양이도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 자란 아직 새끼띠를 다 버리지 못한 중고양이였어요. 갈색과 흰색이 드문드문 섞여 있었고 전체적인 색깔은 검은색이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미리 티슈를 가지고 나왔던 터라 티슈를 뽑아 들고 고양이를 살짝 감싸고 들었는데 제가 머리를 밟았더군요. 머리 반쪽이 완전 으깨져서 한쪽 눈알이 뽑혀져 있었습니다. 제길 머릿속 내용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한쪽 눈이 뽑혀져 덜렁거리더군요. 소름이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대로 길가로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주위를 둘러보니 도시 한가운데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큰 가로수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축 늘어진 것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착잡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올 때도 기분이 축축했는데 이건 뭐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죠. 나 때문에 한 생명 다 했으니 불쌍도 하고 녀석의 한쪽 눈은 동그랗게 떠져서는 나를 올려다보고 있더군요. 전 티슈 한 장을 뽑아서 머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어찌할까 생각했습니다. 묻어줄까? 어디에 어떻게 묻어주나 하다가 지금은 밤 10시인데 도시 한가운데 묻을 곳이 어디 있다고 그냥 가자. 고양이 사고 나는 게 어디 나뿐인가. 로드킬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나도 일부러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가 지 생명 마감하려고 뛰어든 건데 이 오범 중에 내가 무얼 해줄 수 있겠냐. 그냥 가자라고 마음먹였죠. 정말 머리통 터진 애를 어떻게 수습할 수도 없었고 그 사체를 차에 싣을 수도 없었고 몇 분 고민했습니다. 여기 가로수 밑에 두면 내일 꼭 청소차가 발견하던지 청소하는 아저씨가 발견하면 치워주겠지 하고 단념하고 말았죠. 대충 티슈 몇 개 뽑아서 덮어주고는 자리를 떠버리고 말았죠. 제 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힐끗힐끗 뒤돌아봤는데 제가 덮어놓은 티슈가 바람에 몇 장 날려가더군요. 다시 가서 덮어줄까 하다가 또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텐데 그냥 두고 가자고 마음 먹고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기분이 몹시도 우울 착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물고는 심호흡 좀 하고 차를 몰아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대충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 고양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가서 다시 고양이 사체라도 가지고 와서 내일 근처 산에 올라가 묻어줄까? 내일 청소하는 분이 치우겠지. 진짜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가 잠이 들고 말았지요. 번쩍 눈을 뜨고 알람 시계를 찾았습니다. 벌써 모닝콜이 울려대더군요. 대충 얼굴에 물 찍어 바르고 황급히 출근했습니다. 녀석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시체를 수습해서 오늘 잠 내서 묻어주자 이러고 어제 그 자리로 갔죠. 차를 세워놓고 그 가로수로 가봤는데 없습니다. 누가 치웠나? 청소하는 사람이 치웠나? 고양이 사체도 없고 티슈도 없고 혹이라도 자세히 보니 분명 터진 머리에서 쏟아진 핏물 자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청소하시는 분이 치우셨나 보다라고 결론 지었죠. 일단은 회사 나가서 일 보고 하니 자연스레 그 일이 쉽게 잊혀지더군요. 가끔 혼자 조용히 있을 때나 집에 와서 혼자 잠들기 전에 가끔씩 생각났지만 말이죠. 시간이 조금씩 흘러 제법 쌀쌀한 가을이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회사에 출근한 저는 사장 녀석과 이야기하다 부탁을 하나 받았는데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서 드럼 세탁기 하나 사고 싶은데 마침 일이 있어 출장 가야 하니 대신 하나 사서 집에 배달만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뭐 거절할 이유도 없고 녀석 집에서도 전 친아들이랑 마찬가지로 잘해주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다리품 팔아서 같은 가격에 제일 좋은 놈으로 장만해 주겠다라고 했죠. 사장은 출장 나가고 저는 회사 식구들과 점심 먹고 세탁기 사러 전자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하이마트도 가보고 LG 대리점도 가보고 혼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내 물건 구입하는 것처럼 카탈로그도 챙기고 꼼꼼히 분석해서 드디어 한 개 상품을 낙점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분석해서 제일 싸게 파는 곳이 하이마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이마트에 가서 공용 주차장에 차를 파킹시켜 놓고 제품을 구매하고 배달 설치까지 부탁해 놓았습니다. 당시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이마트 상당히 붐볐습니다. 전 사람 많은 곳을 이상하게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특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아주 미치도록 싫어하죠. 대표적인 것이 극장입니다. 전 극장 안 갑니다.
극장 언제 가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백화점이나 시장 등 사람 북적이는 곳은 웬만해서는 안 갑니다. 오늘같이 특별히 부탁을 받거나 그쪽에서 특별히 구입해야 하는 물건을 사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절대 안 갑니다. 이상하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심란해집니다. 그 북적이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싫어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오피러스 시동 걸고 후진으로 차를 재빨리 쭉 뽑아냈습니다. 그때였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잠시 출렁했습니다. 전 급히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춤을 추듯이 출렁하고 멈췄습니다. 전 기어를 파킹으로 밀어넣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자마자 뛰어내리듯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황당한 얼굴로 뛰쳐나와 오피러스 뒤쪽으로 가니 웬 청년이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는 놀란 눈을 뜨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청년이 입고 있던 조끼에 하이마트 문구가 선명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하이마트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랗고 귀여운 4~5살 정도의 어린 소녀를 안고 있는 봄을 봐서 대충 짐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이죠. 전 솔직히 너무 떨려서 꼭 그 소녀를 제가 혹 치었는지 순간 판단이 안 서더군요. 일단 애가 울지 않아서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쾅 하는 소음은 무언지 말입니다. 하이마트 직원 청년이 그제서야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후방을 확인 안 하고 무작정 차를 후진시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쪼그리고 앉아서 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밖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있던 직원이 그 순간을 목격하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한 손으로 제 뒷트렁크를 냅다 후리치면서 동시에 애를 잡고 당겨냈던 겁니다. 다행히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등줄기로 타고 흐르는 이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고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 머릿속에서 웽웽거리며 기가 역류하는 것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저 청년 아니었으면 정말 사람 칠 뻔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귀여운 소녀를 말이죠. 몇 번인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명함 한 장 달라고 해도 끝까지 거절하고 그나마 이름만 알아냈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고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몇 미터 움직이지 않아서 다리가 떨려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더군요. 현기증도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라고 구토까지 살짝 느껴지더군요. 마침 5분 거리에 공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차를 삐칠삐칠 몰았습니다. 대충 차를 세워놓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 긴 호흡 한번 뿜어내고 주섬주섬 담배 찾아서 물고 나니 조금 숨을 돌릴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놈아 왜 이리 조심성이 없니? 왜 그걸 못 보니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제가 차를 앞으로 파킹시켜 놓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주차장 파킹할 때는 무조건 꽁무니가 뒤로 가도록 파킹시켜 놓습니다. 아무리 공간이 협소해도 꼭 꽁무니가 뒤쪽으로 가도록 파킹시켜 놓는 버릇이 있죠. 나중에 나갈 때 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이마트 주차장은 넓어서 좀만 움직이면 쉽게 뒤쪽 파킹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냥 대가리를 앞으로 넣고 파킹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분명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동 걸자마자 후진 넣고 차를 쭉 뺐던 거고요. 당시 그 하이마트 직원 청년이 담배 피면서 제 차가 움직이는 거 계속 주시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자신은 소녀가 앉아있는 게 보였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고 쭉 빠지니까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피던 담배조 던지고 불이 나게 달려 나와서는 제 차를 큰 소리 나게 한번 치고 뒤쪽에 앉아있던 소녀를 재빨리 끄집어냈던 거였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때 일은 귀신과 정면 조우하는 것보다 더 괴로웠거든요. 줄담배 피워도 쉽게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낯도 다른 담배 물면서 바로 앞에 세워진 오피러스는 무심히 응시했습니다. 너를 더 이상 몰다가는 정말 큰 사고 한번 내겠다. 그때처럼 그 오피러스가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커먼 무쇠덩어리가 마치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엇에 홀려서 그 소녀를 못 봤을까? 주차장 한가운데 앉아있던 애를 내가 무엇에 홀려서 못 봤을까? 정말 오피러스의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군요. 이참에 차를 바꿔 달라고 떼를 써볼까? 하지만 아직 할부금도 다 안 낸 차량인데 개소리라고 생각할 것 뻔하고 내가 경감심을 가지고 운전하자. 딴 생각하지 말고 운전하자. 방어운전하자 하고 미친듯이 나를 윽박질렀죠. 너 인생 쪽 내고 싶어서 환장한 놈이냐?
왜 그걸 못 봐? 항상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주위를 살펴보는 것 기본 아니야? 이렇게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요. 멀쩡한 차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이 오피러스만 타면 사람이 멍하게 되니까 좀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거의 10분 이상 찬바람 맞으니 좀 기분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음료수라도 서들고 그 청년 찾아가서 정식으로 고맙다고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정말 기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금 겪은 사고 직전에 후유증인지 핸들 잡기가 무지 싫은 겁니다. 그래도 회사는 들어가 봐야겠고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회사 주차장까지만 어떻게라도 가보자 해서 조심스럽게 운행해 갔습니다. 그날은 정말 운전하기 싫더군요. 그냥 회사 주차장에 차 파킹해놓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면 잠도 오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괜한 부하 직원 두세 명대를 잡아서 쇠주나 좀 마시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쇠주 한잔 하러 가자니까 마침 두어 명이 따라 붙습니다. 내일 가는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 굽고 쇠주 연거푸 몇 병 부어 넣었습니다. 팀장님 올 무슨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좀 그랬는지 A군이 물어옵니다. 그래서 술김에 올 이야기 쫙 해주었죠. 사고 날 뻔한 이야기를 말이죠. 모두 다행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주었지만 기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마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데없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사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 한 장 빠뜨려 놓았다고 급히 지금 팩스 한 장 부탁한답니다. 다행히 회사 근처에서 얼마 멀지 않는 음식점이었고 막 술자리를 파하려고 했던 차라. 알았다 하고 술값 계산하고 혼자 회사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 회사는 빌딩 건물 1층과 2층을 다 사용하는데 사장방이 2층에 있던 관계로 2층 올라가서 팩스를 보내야 했습니다. 보안카드 해제하고 열쇠를 열고 들어가니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2층 사무실 전체를 다 밝히려면 스위치를 4개 다 올려야 해서 사장방 쪽만 들어오게 올렸습니다. 사장방이 입구에서 왼쪽 후방이니 그쪽 부분만 스위치 올리면 되는 거지요. 나머진 부분은 어둑어둑한 어둠이 스며 있고요. 그때 급하게 술을 밀어넣는 바람에 술 기운이 좀 올라 있었습니다. 대충 사장이 말한 서류를 찾아보니 책상 위에 바로 있더군요. 사장이 가지고 가려고 챙겨놓고는 빠뜨리고 간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결제 서류 한 장 찾아서 사장이 보내온 문자대로 팩스 밀어넣고 나니 많이 피곤하더군요. 오늘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을 겪었으니 더했죠. 담배 한 대 피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사장방 쪽에서 오른쪽 후방에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가 흡연자들 담배 피는 장소입니다. 담배 한 대 피려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둠이 쭉 내려앉아 있고 건물 뒤쪽이라 을씨년스럽게 보입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제법 썰쌀하더군요. 담배 한 대 붙이려고 라이터를 칙칙 켰는데 부시럭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리고 제 귀에 박히더군요. 순간 섬찟. 뭔 소리지? 베란다에는 큰 재떨이 하나와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마다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쓰는데 어느 정도 차면 베란다에 있는 큰 쓰레기 봉투에 비웁니다. 쓰레기 봉투가 차면 퇴근할 때 버리고 가죠. 이 쓰레기 봉투가 베란다에 있습니다. 가만 보니 쓰레기 봉투에서 나오는 소리 같습니다. 베란다에는 전등이 하나 있는데 백열등입니다. 대충 뒷걸음질해서 손을 사무실 쪽으로 넣어서 더듬더듬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백열등이라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만 사물 정도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죠. 부시럭부시럭. 불이 켜지자 갑자기 소리가 더 커집니다. 뭐야? 전 순간적으로 뭔가 있다라는 직감이 밀려왔죠. 넓은 사무실에 저 혼자이다 보니 조금 무서웠지만 소리의 근원지가 쓰레기 봉투이다 보니 확인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담배를 일단 땡겨 물었습니다. 뭘 던져볼까? 그닐까? 수초간 고민을 했는데 뭔가 갑자기 제 눈앞으로 불쑥 고개를 내밀더군요. 욱! 놀라서 순간 헛바람이 빠졌습니다. 고양이더군요. 그것도 아주 큰. 보통 고양이보다는 확연히 큰 덩치의 고양이였습니다. 보니 온몸이 시커먼색으로 검은색 띠가 쭉 둘러쳐진 커다란 고양이였죠. 어이, 저리가 저리가. 제가 손짓 발짓하며 후려쳤죠. 베란다 높이는 제 골반 정도 높이였지만 고양이는 쉽게 뛰어오를 만한 높이죠. 고양이가 이쪽 베란다에 나타난 것은 한 번도 없던 일이라 적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그때 그 사건이 오버랩되어 뇌리를 스친 것은 당연했고요. 녀석이 잠시 저를 응시하더군요.
그리고 쓱 몇 걸음 걸어 나오더니 이상하게 움직이더군요. 마치 뭐랄까 몸을 움찔움찔 이상하게 움직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등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꼬리를 위로 쫙 치켜 세우더군요. 보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순간 소름이 쫙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더군요. 헌드 등을 상당히 굽힌 상태에서 머리를 제 쪽으로 노려보면서 으헤, 지금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희한 요상한 소리를 내지르더군요. 마치 폐부에서 가래 끌어올리는 듯한 소리. 기분이 입맛이 만땅되는 소리였죠. 으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괴상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뭔가를 꿀떡꿀떡 키워내더군요. 그 모습에 머리털이 완전 다 일어났습니다. 입에 문 담배조 던지고 엉겹결에 베란다 문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똥줄나게 사무실 입구 쪽으로 내달렸죠. 재빨리 보안카드 작동시키고 문 걸어 잠그고 2층 계단을 뛰어내려왔는데 굴려 내려왔는지 뛰어내려왔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재빨리 택시 잡아 타고 난 뒤에야 정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피가 몰려서 칭한 계속이 뒤틀리고 뭔가 묵직한 것이 치고 올라오더군요. 겨우겨우 참아가며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로 내달려서 아까 먹은 삼겹살 몇 인분 먹었나 확인 사살했습니다. 변기가 가득 찰 정도로 주워 먹었더군요. 전 정말 웬만해서 오버이트 안 합니다. 아무리 취해도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저절로 막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군요. 얼굴에 핏발이 설 정도로 다 기워내고 마지막 동물 올라올 때까지 헛구역질이 계속되더군요. 머리가 거의 터질 것 같이 윙윙거렸지요. 갑작스런 행동에 모친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애가 갑자기 변기 잡고 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놈아, 작작 처마셔라. 라고 하시면서도 뜨끈한 꿀물 한 잔 타오십니다. 대충 마시니 속이 더 울렁거려서 이날 마셔도 3병 정도인 것 같았는데 제 주량 반도 안 마셨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오늘은 영 아이오시다였는가 봅니다. 술이 안 받는 날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았습니다. 첫잔에 웬걸 코에서 김이 빠졌습니다. 웽응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 위에 털썩 쓰러졌는데 빨리 쓰러져 잠을 자고 싶었는데 속이 메스꺼워서 쉽게 잠이 안 옵니다. 그때 귀구멍을 세리고 들어오는 요란한 소음, 애기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칩니다. 왜 고양이 발전기 때 수컷들이 내는 소리 말입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 소리가 귀에 아예 갖다 박힙니다. 우리 동네에 길냥이 많습니다. 솔직히 시장 바로 근접 동네이기 때문에 특히나 심합니다. 아후, 야밤에 울리는 애기 울음소리 완전 짱이죠. 이것들 새벽 되면 더 심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회사에서 듣던 소리와 비교해봐도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회사 베란다에 나타난 그 고양이 소리는 절대 이런 소리가 아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참 그 소리에 짜증이 확 밀려왔는데 으잉. 갈수록 제 방 쪽으로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우당탕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것들이 싸우면서 제 방 창문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가 봅니다. 한동안 시끄럽게 떠들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제 방은 2층 모서리 쪽이고 방 창문은 옆집 담벼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없죠. 담벼락뿐입니다. 그리고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제 창문 바로 아래에 플라스틱 슬레이트 지붕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지나가면 소리가 요란하게 바스락거리며 납니다. 특히나 소나기 오는 날은 소리가 예술적으로 울려 퍼지죠. 바바박하고 말이죠. 그날 고양이 몇 마리가 이 플라스틱 슬레이트 지붕에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완전 죽여줬죠. 바스락이 아니라 부스락이 맞을 정도로 굉음이 울려 퍼졌죠. 야옹. 전 손으로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며 고함을 쳤죠.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다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장하겠더군요. 아 이것들이 시발이라고 외치며 방에 불을 켜고 창문을 확 조열었습니다. 순간 전 그대로 뒤로 자빠졌습니다. 제 방 창문은 바깥쪽에 쇠창살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베란다가 있고요. 여긴 나갈 수 없는 베란다고 에어컨 송풍기 하나 있고 비바지 통로인 좁고 먼지만 쌓인 작은 베란다입니다. 제가 왜 뒤로 자빠졌는가 하면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새까만색 고양이가 심지어 눈동자까지 까만색이더만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막 들이미는 순간 이 녀석이 제 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녀석과 동시에 거의 50cm 거리를 두고 저와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제가 너무 놀라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정말 시겁했다라는 표현이 이걸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정말 시겁했지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말이죠. 녀석이 미동도 안 하고 제 방안을 직시하듯 쳐다보고 있더군요.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제가 몇 초간 녀석을 마주 꼬라봤는데 겨우 얼굴, 눈동자 흰여백 빼고는 다 새카만 놈이더군요. 더군다나 마치 인형처럼 아니 고양이 마네킹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완전 소름이 쫙 타고 올라왔지만 잠시 응시하고 있으니 조금 가라앉더군요. 이 새끼 봐라 사람을 놀래켜. 라고 외치며 고개를 두리번거리니 마침 휴자선이 보이더군요. 그걸 손에 집어들고 창문으로 다가가서 쑥 내미니까 그제서야 화들짝 일어서더니 맞은편 담벼락위로 뛰어올라 사뿐사뿐 걸어가면서 잠시 멈춰서 뒤를 싹 돌아보더군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어둠 속으로 쑥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창문 닫고 창문 잠금쇠 돌려서 완전히 잠궈버렸죠. 바로 불을 끄지 못하겠더군요. 대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있자니 눈앞에서 자꾸 그때 사고 난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나, 시발.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방 주위에 고양이들이 밤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전에도 고양이 많았지만 의식하지 않았는데 하필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고양이가 신경 쓰이게 됐었다는 것이 더 맞겠지요. 물론 평상시에도 고양이 많이 다니는 통로였는데 제가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신경도 안 썼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고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양이에 대해 신경이 가니까 자꾸 제 방 주위를 떠도는 고양이에게 관심이 집중돼서 그런 것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친 말로는 말도 마라 여기 길냥이들 말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평상시에도 고양이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느낌이 없었던 거였지요. 허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밤마다 신경이 쓰이는 게 이거 괜히 사람 피말리더군요. 노이로제에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더군요. 회사 사무실 베란다에 나타놈은 어찌 시간 맞춰서 나타나서 놀래키는지 제 방을 들여다보고 있던 검은 놈은 또 웬 놈인지 말입니다.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더군요. 제가 사고 낸 거 고양이 괴롭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 스스로 제 차에 뛰어든 것 뿐인데 제가 괴롭히고 학대해서 죽였다면 벌 받는다고 치부하겠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단순 로드킬이었는데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키우다가 지겹거나 귀찮아서 내다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동물 학대해서 재미로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18 괴롭히려면 그런 사람 찾아가서 겁주시 왜 죄도 없는 나한테 와서 지랄들이야 하니 억울한 생각이 확 들었죠. 여튼 그때부터 고양이 마주치면 경기 들릴 것 같았다니까요. 우리 집 주차장에도 가끔씩 길냥이 돌아다니는데 아침 출근할 때마다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죠. 이건 완전 노이로제 같았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이거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당시 남동생 녀석 와우 대신 키워주고 있었는데 시간 때울 겸 주의 신경 안 쓸 겸 해서 정말 심하게 매달렸죠. 결국 와우 하면서 게임에 집중하는 것으로 겨우 진정할 수 있었던 거죠. 거의 새벽녘이 돼서야 지쳐서 아니 기절해서 잠이 들곤 했죠. 이 생활을 한 달간 하니 다크서클에 몸이 완전 걸레됐습니다. 회사 식구들이랑 간만에 사우나 갔을 때도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도 했고 사장이 요즘 너 피골이 상접한 것 같다. 뭐라도 든든히 먹어라라고 했을 정도였죠.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말이 이런 건가 봅니다. 몸무게가 거짓말 안 하고 한 8kg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74kg까지 나갔었는데 당시 66kg까지 한 달 동안 급작스럽게 빠졌거든요. 왠지 식욕도 없고 그 좋아하는 삼겹살도 안 먹히고 좀 먹은 날은 여지없이 소화불량에 걸려 심지어 토해내기까지 했거든요. 완전 사람 미치게 만들더군요. 별반 아무 일도 아니다. 왜 그렇게 신경 쓰나 하고 생각들 하시죠. 이게 안 그렇거든요. 한번 당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계속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사무실 베란다 사건도 그렇고 그날 제 방을 주시하고 있던 그 검은 고양이도 그렇고 이놈이 그때부터 몇 번 더 저와 마주쳤습니다. 이젠 창문 열기가 두렵더군요. 창문은 늘 닫아 놓았고 모친한테 부탁해서 두터운 커튼까지 쳐 놓았습니다. 또 자꾸 그때 교통사고랑 매치가 되고 이 고양이들이 단체로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나 하고 말입니다. 길 가다가 심심풀이로
고향이 한 번 걷어찬 적도 없고 단지 교통사고 한 번 낸 게 이토록 잘못된 일이더냐 하고 말이죠. 제 인생에서 때 아닌 고향이 난이 벌어진 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 마치고 퇴근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전 그날도 기분이 좀 그래서 차는 그냥 회사 주차장에 세워두고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사장이 저한테 오더만 퇴근길에 좀 태워달라고 합니다. 사장 차 수리 넣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장 집이 저희 집 가는 길에 있던 터라 사장 남은 별 생각 없이 태워달라고 했던 거고요. 뭐 유상한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차를 몰고 가기로 합니다. 막 차를 몰고 나오려고 시동을 걸었죠. 사장은 밖에 서 있으며 담배 한 대 물고 있었고 막 기어 뒤에 넣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사장이 갑자기 달려와서 창문을 두드립니다. 창문을 내리고 쳐다보는데 아시야 너 차 밑으로 고양이 뛰어들어갔는데 잠시 나와봐라. 뭐 고양이? 제게. 사장과 한동안 씨름하며 차 밑을 둘러보는데 야 그냥 지나갔는가 보다 그냥 가자 하고 몸을 일으키는데 야옹 차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새끼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아무리 고함치고 붙이고 해도 이놈이 어느 쪽에 틀어박혀 있는지 꼼짝도 안 합니다. 간간히 야옹 소리 들리는 거로 봐서는 분명 채위 어디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마침 회사 주차장 바로 옆이 카센터였습니다. 이곳 사장과 친분이 있던 터라 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죠. 카센터 사장이 긴 쇠꼬쟁이와 손전등을 가지고 와서 차량을 비추면서 쇠꼬쟁이로 여러 군데 마구 소리내면서 두드렸죠. 아주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소리는 나는 것으로 봐서 어디 틀어박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카센터 사장도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오피라스 밑바닥에 고양이 숨어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기어 들어가 있는지 종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못하시면 차량 카센터까지 이동해서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합니다. 제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혹시 그러다 고양이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이죠. 사장도 난감한 듯 한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벌써 고양이랑 씨름한 지 30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고 주차장 관리인 아저씨 부부까지 나오셔서 고양이 쫓아버리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냥 택시 타고 들어가자고 던졌더니 웬걸 사장이 순순히 그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둘이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참 별일도 다 있다고 얘기 나눴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 하면서 말이죠.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 갑자기 고양이와 관계된 일이 자꾸 터지니까 이거 심리가 묘하게 작용하더군요. 정말 내가 사고 내고 고양이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려두고 오는 바람에 고양이군이 화가 많이 났나 하고 말이죠. 딱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자 이거 미치겠더만요. 정말 설마 아닐 거야. 로드킬 당했다고 사람 찾아다니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동물이 어디 있을까 하고 말이죠. 막 그런 잡생각에 잡혀 있는데 쿵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튕겨지듯이 쏠리더군요. 뭐라 누가 뒤에서 쳐받았네. 사장이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죠. 전 갑작스런 출렁거림에 황당해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오토바이가 우리 택시 뒤를 쳐박은 거였습니다. 물론 심하게 박지는 않았습니다. 택시가 앞차가 속도를 줄이는 거 보고 속도를 줄였는데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미처 판단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버렸던 거였습니다. 택시 뒤에 타고 있는 저랑 사장은 아휴 오늘 일진이 왜 이래 귀찮은 일만 자꾸 생기잖아 하고 있는데 웬걸 오토바이 운전사랑 택시 기사분의 음성이 조금씩 높아지더만 역살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택시 기사분은 중년의 어르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젊고 팔팔한 녀석이었죠. 싸움이 되질 않았죠. 저 내려서 말릴까 했는데 사장이 귀찮이를 꼬이지 말자고 말립니다. 그때였죠. 갑자기 지나가던 택시들이 우르르 서더니 기사들이 우르르 내리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오토바이 운전자 둘러싸더니만 우르르 다구리 치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4~5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니 제 아무리 젊고 싱싱한 놈이라도 쪽수에서 완전 캐발리는 겁니다. 한동안 드자비질 하더니 운전자분이 고개를 쑥 들이미시더니 손님 죄송합니다. 요금 안 받을 테니 양해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택시를 내렸습니다. 이 어린 새끼가 술을 처먹었구만. 오냐 너 정말 잘 걸렸다. 이 새끼가 감이지 아버지 뻘 드는 사람 멱살아 잡아. 이놈아.
경찰서 가서도 개길 수 있냐 봐라. 알고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 녀석이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더라고요. 다구리 맞고도 씩씩거리며 폭행이니 뭐니 다 고발해버릴 거라고 마구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나저나 택시 기사분도 너무하신 게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교통사고인데 승객 안 다쳤는지 예의상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저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요금 안 받을 테니 다른 택시 잡아 타고 가라는 한마디뿐이니 허참. 뭐 할 수 없이 근처 신랑이 때문에 정차해 있던 다른 택시에 옮겨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어찌나 기사분이 열변을 토하시던지 젊은 놈이 사고 냈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꼴값을 떤다부터 혼자 과잉 오버를 하십니다. 사장이 먼저 내리고 저희 집 쪽으로 가는 동안 전 시끄러워서 창문 밖을 한참 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차는 예전 푹 꺼진 4차로를 지나갑니다. 전 무심코 그때 고양이를 버렸던 가로수를 바라봤습니다. 환장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가로수 밑에서 지나가는 차를 물끄러미 하니 저를 보는 듯한 모습이더군요. 아마 18. 아저씨 차 좀 세워주세요 하고 근처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그 가로수로 뛰어갔죠. 없었습니다. 분명 고양이가 서 있었는데 말이죠.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큰 덩치가 아니고 중간 정도 급이라 더 모골이 싸늘해지더군요. 아니 분명 그때 그놈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었죠. 두개골이 반이나 날아갔는데 다른 놈일 테죠. 헌데 하필 그 자리에서 저를 노려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우연이 많고 많다라지만 이런 우연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또 담배 한 대 물고 허공에다 뿜으며 이미 진짜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담배 꽁초를 그 자리에 던져버린 저는 터덜터덜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골목길에서 3번이나 길냥이와 마주쳤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신경도 안 썼겠지요. 하지만 웬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지는데 아주 기분이 축축합니다.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라 다음 날은 휴일입니다. 혼자 TV 보면서 뒹굴뒹굴합니다. 어머니가 간만에 몸보신 하라고 백숙을 한 마리 해주셔서 남동생이랑 뼈까지 쪽쪽 발라 먹다 보니 깼다고가 수북히 쌓였습니다. 막 자정을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배도 부르고 슬슬 졸음이 쏟아지는 때라 TV도 방 안에 불도 켜놓은 상태로 깜딱 잠이 들었나 봅니다. 이상하게 목어 갈리는 듯한 소리에 잠시 몸을 뒤척이다가 정신이 들었는데